동북아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일본이 무려 50조 원을 투입해 차세대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국의 시선이 일제히 일본으로 쏠렸다. 단순한 방위력 강화가 아닌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난 이번 계획은 이미 한반도와 동중국해 일대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일본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 시점,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전략 카드가 세상에 공개되고 있었다. 바로 울릉도 인근 해상에 건설 중인 역대 최장 해상 활주로를 포함한 울릉공항 프로젝트다. 이 공항의 존재와 규모가 세상에 알려진 순간 일본 내부에서는 복잡한 표정이 오갔다. 왜냐하면 이 활주로는 단순한 민간 인프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500m를 훌쩍 넘는 길이는 단거리 전술기와 해상 초계기의 이착륙을 완벽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동안 울릉도는 교통과 물류의 제약 속에 있었지만 이 활주로가 완성되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힌다. 일본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한국은 눈에 보이는 전진 거점을 조용히 완성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사건이 같은 시기에 맞물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본이 장거리 공격 수단을 강화하려는 이유와 한국이 울릉도에 사상 최장 해상 활주로를 세우는 이유는 모두 앞으로 다가올 충돌의 무게를 예감하게 만든다. 이제 일본의 야심찬 미사일 계획과 울릉공항 프로젝트가 어떻게 맞물려 동북아 전략 구도를 바꿔놓을지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 일본 정부는 최근 전례 없는 규모의 국방 예산을 발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총 50조 원에 달하는 이 막대한 금액이 투입될 분야는 다름 아닌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었다. 이는 단순히 방어용 무기를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공격 능력을 대폭 확장하려는 명백한 신호였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이번 계획을 통해 최대 사거리 1000km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000km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범위 안에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거점까지 포함된다. 이 같은 행보는 일본 헌법 제9조, 이른 파평화 헌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시도로 평가된다. 오랫동안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삼아온 일본이 스스로 공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 전체를 뒤집는 결정이었다. 일본의 정치권 내에서는 이를 현실적인 대응이라 주장하는 목소리와 군사대국화의 시작이라 경계하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의 시선은 훨씬 냉정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번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사일 개발에 50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현대화를 넘어 장기적으로 전략 균형을 일본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자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속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러시아 또한 일본의 움직임을 태평양 전역의 불안정 요소라고 규정하며 군사적 대응 옵션을 검토 중이다. 이번 미사일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이 독자 개발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극초음속 추진체와 탄두 유도 시스템 분야에서 서방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해 단기간 내 완성도를 끌어올리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이는 일본이 단독으로는 10년 이상 걸릴 개발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안에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질적으로 다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이 예측은 한 가지 중요한 변수를 간과하고 있다. 바로 한국의 울릉공항 프로젝트다. 일본이 미사일 전력 강화를 통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순간 한국은 동해 한가운데에 전진기지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이는 장거리 미사일로 견제하려는 대상이 오히려 자국의 해상 접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결국 일본의 50조 원 미사일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도 파장이 크지만 울릉공항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맞물릴 경우 그 전략적 효과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장거리 공격력을 확보하는 동안 한국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거점을 통해 동해와 오키나와 해역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점령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움직임은 일본 내부에서도 점차 위기감으로 번지고 있다. 울릉공항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개발 계획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동해 한가운데에 전략적 거점을 세우는 작업과 다름없다. 특히 이 활주로는 길이가 500m를 훌쩍 넘는 국내 역대 최장 해상 활주로로 설계되었다. 이는 민간 여객기의 안전한 이착륙은 물론 군용기의 작전 운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크기다. 활주로는 울릉도 본섬 해안에서 일정 거리를 둔 해상에 대규모 인공 구조물을 세운 뒤 그 위에 건설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상공항,
특성상 파도와 조류, 강풍 등 해양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초대형 강철 기둥과 방파 구조물이 먼저 바다 밑에 박힌다. 이 기둥 하나의 무게만 수천 톤에 달하며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고정하기 위해 최첨단 해양 건설 기술이 투입된다. 이번 공사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이중 목적 설계다. 겉으로는 민간 공항이지만 활주로의 하중, 길이, 보강 구조는 군용 항공기, 특히 전술 수송기, 해상 초계기, 심지어 경전투기까지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공항 부지 내에는 평시에는 민간용으로 사용되지만 유사시에는 군사작전 지휘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도 포함된다.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불과 1시간 내 도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시간 단축은 단순히 관광객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과 독도 방면에 대한 공중감시, 해상 초계 활동, 신속 대응 작전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 울릉도와 독도 방면의 항공작전은 강원도 양양이나 포항, 대구에서 출발해야 했기에 시간과 거리 모두에서 제약이 컸다. 하지만 울릉공항이 가동되면 동해 중부와 남부 해역까지 즉각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사의 난이도 또한 만만치 않다. 해상에 활주로를 세우는 것은 육상 건설보다 최소 3배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파랑과 조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대 구조물이 먼저 설치되고 그 위에 활주로 기초가 얹혀진다. 활주로 표면은 바닷바람과 염분에 강한 특수 아스팔트로 덮이며 겨울철 폭설과 결빙에도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첨단 제설 제빙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 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는 단순한 외딴 섬이 아니라 동해의 유전초기지로 변모하게 된다. 일본 혼슈 서쪽 해안까지 직선거리로 300km도 채 안 되는 위치, 그리고 독도와 불과 90km 남짓 떨어진 지리적 이점은 군사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일본이 미사일 전력 강화로 우위를 점하려는 순간 한국은 울릉공항이라는 물리적 거점으로 그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셈이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헌국, 동해의 군사적 거점 건설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되며 일본 내 보수층에서는 군사 위협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는 어디까지나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였다. 겉보기에는 관광과 물류 발전을 위한 민간공항이지만 그 속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 숨어 있었다. 일본이 50조 원을 쏟아부어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그림이 있었다. 동북아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독점적으로 확보해 한국과 중국,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압박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울릉공항 활주로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일본 측 정보기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울릉도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단순한 지역 관광 개발로 치부했다. 설계 도면 일부가 공개되었을 때조차도 일본 전문가들은 섬 주민 편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간 프로젝트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올 초 500m를 넘는 역대 최장 해상 활주로라는 구체적 지원이 공개되자 일본 내부 분위기는 급변했다. 일본 방위성 분석관들은 곧바로 상황을 재평가했다. 500m 이상의 활주로라면 해상 초계기 P-3C, 전술 수송기 C-130, 심지어 경전투기 F-352까지 운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활주로와 주변 부지가 군사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평시에는 여객기가 오가지만 유사시에는 전투기 전진 배치, 해상 감시 드론 운용, 대잠수함 작전 지원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제 일본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자신들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동해 한복판에 항공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을 조용히 완성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우리 눈앞에 전진기지를 세우고 있다 라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 보수 매체는 미사일 개발 이전에 울릉공항 대응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문제는 울릉공항이 일본의 서해안과 오키나와를 모두 견제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이다. 독도에서 불과 90km, 일본 혼슈 서쪽 항구 도시까지 직선거리 300km 안팎뒤 거리는 공중초계와 해상 감시, 심지어 전술기 운용에도 최적화된 범위였다.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로 한국을 견제하려는 시점에 한국은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일본의 핵심 해역을 감시 차단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일본 군사 전문가 일부는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우리 해상자위대 함정의 동해 작전 범위는 크게 제한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이 향후 경항공모함이나 수직이 착륙 전투기,
F-352를 운용할 경우 울릉공항은 사실상 전진 항모기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됐다. 이 시나리오는 일본의 50조 미사일 프로젝트 효과를 상당 부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일본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됐다. 하나는 미사일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이고 울릉공항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 다른 하나는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한국과의 긴장을 관리하며 새로운 전략 구도를 짜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미 게임의 판은 한국이 먼저 뒤집어 놓은 상태였다. 일본의 전략가들이 울릉공항의 존재를 가볍게 본 대가였다. 울릉공항의 완공은 단순히 한 섬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동해방위 전략과 직결되며 장기적으로 동북아 전체 안보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첫째, 울릉공항은 동해에서의 항공력 투사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킨다. 현재 한국 공군이 동해 중부 북부 해역에서 작전을 전개하려면 강원도나 경북 내륙기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경우 출격 준비와 비행에 시간이 소요되며 유사시 즉각 대응이 어렵다. 그러나 울릉공항이 가동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전투기, 해상 초계기, 대잠 헬기 등이 불과 몇 분 만에 작전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과 항공기의 동해 활동을 실시간 감시하고 필요시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울릉공항은 해상공중 감시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가 될 수 있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 혼슈 서쪽 해안, 쓰시마 해협, 독도 주변 해역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최신 AESA 레이더를 탑재한 감시기와 무인 드론이 상시 운용된다면 동해 전역의 군사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해군기지, 중국의 산동반도 해역 움직임까지 관측 범위에 들어온다. 셋째, 전략적 억지력 강화다.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를 원거리에서 견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한국은 일본 서쪽 해역과 본토 일부를 단거리 전력으로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즉, 일본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한국 전력이 전진 배치되어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섣부른 무력 충돌을 자제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지 요인이 된다. 넷째, 울릉공항은 한미동맹 운용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군사작전 시 일본 오키나와 기지와 한국 본토 기지를 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미군 역시 이를 활용해 동해와 일본 서쪽 해역에서 보다 신속한 작전 전개가 가능하다. 이는 미일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발언권을 강화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외교적 파장이다.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관광과 물류 활성화가 뒤따르겠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과의 외교 마찰 가능성도 커진다. 일본은 이를 군사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압박하려 할 수 있고 한국은 영토 방어와 해상 안전 확보라는 논리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공방은 국제 언론과 외교 무대에서 새로운 갈등축을 형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울릉공항은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전략적 지형 변화를 의미한다. 일본이 50조 원을 투입해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려는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은 훨씬 더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수십 년간 동북아 안보 판도를 흔드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울릉공항 프로젝트와 일본의 50조 원 미사일 개발 계획은 서로 다른 궤도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동북아의 전략 지도 위에서 이 두 사건은 정면으로 단순한 국방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전략 게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미래 시나리오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략 균형 유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서로의 움직임을 견제하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경우다. 울릉공항은 한국의 전진 방어선으로 자리 잡고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은 억지력 역할을 수행한다. 이 경우 양국은 군비 경쟁을 이어가지만 서로를 넘어서려는 무리한 모험은 자제하게 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군비 경쟁의 가속화다. 일본이 미사일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이고 울릉공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기존 기지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은 울릉공항의 군사적 운용 능력을 극대화하고 독도 방어체계와 연계된 통합 작전망을 구축한다. 이 경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지고 유사시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략적 전환이다. 일본이 미사일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해상 항공 전력을 균형 있게 강화하며
울릉공항을 견제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한국은 울릉공항을 중심으로 한 방어망을 유지하되 장거리 전력 개발에 투자해 일본 본토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대응 옵션을 확보한다. 이는 군사기술 경쟁이 다변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한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는 순간 동해의 군사전략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본이 그간 동해를 자국의 안전한 활동 공간으로 인식해왔다면 앞으로는 항상 울릉공항의 감시망과 대응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일본의 작전 계획과 항로, 심지어 해상자위대의 훈련 패턴까지 바꾸게 될 수 있다. 또한 울릉공항은 한국 내부에서도 군사전략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공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기지라는 특성상 합동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독도 방어, 대잠 작전, 해상 차단 작전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유사시 작전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외교적으로도 울릉공항은 전략적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일본과의 안보 협상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되고 미국과의 동맹 운용 전략에서도 주도권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울릉공항을 약점이자 위험 요소로 인식하며 이를 무력화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다. 결국 일본의 50조 원 미사일 개발과 울릉공항의 등장은 단순한 국방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는 누가 먼저, 누가 더 깊이, 그리고 누가 더 멀리 내다보느냐의 싸움이다. 일본이 하늘에서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동안 한국은 바다 위에 새로운 힘의 중심을 세웠다. 그리고 이 두 힘은 앞으로도 서로를 향해 팽팽한 긴장 속에 맞서게 될 것이다. 동북아의 바람은 이미 방향을 틀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완성되는 날, 그 위를 처음으로 가로지르는 비행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전략적 선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일본이 느끼게 될 감정은 아마도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게임의 판이 이미 뒤집혔다는 냉혹한 현실일 것이다.